그 사람은 집을 나간 뒤 침실 문을 잠가버릴 정도로 나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았다. 저는 밝고 늘 행복을 전하는 작은 마을 소녀 니티입니다. ADIT와 EA는 직업상 전자 엔지니어입니다. 내 결혼은 중매 결혼. 결혼식이 끝난 후 첫날 밤이 왔습니다. ADIT와 EA가 들어와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사랑을 나눴습니다. 남편이 나를 3일 동안 가두었어요. 정말 특별하다고 느꼈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아디트야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보였습니다. 그는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ADIT와 EA가 집에 왔고 나는 부엌에 있었습니다. 그는 나를 붙잡고 방 안으로 데려간 다음 문을 잠갔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나누고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문이 열렸고 ADIT와 EA는 일부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얻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침실을 잠가서 나갈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녀는 장기 휴가를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나는 다른 인간을 보지 못했습니다. 거의 3일 동안 나는 바깥 세상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한 일은 사랑을 나누는 것뿐이었습니다. 내가 저항하거나 항의하려고 하면 ADIT와 EA는 듣지 않았지만 나에게 강요했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믿을 수 없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ADIT와 EA가 사무실에 가고 싶어 했기 때문에 월요일 아침에 문이 열렸습니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일상적인 집안일을 계속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그런 일이 일어났어.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목요일이 왔습니다. ADIT와 EA는 집에 와서 나에게 줄 선물이 몇 개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일주일 내내 휴가를 냈습니다. 나는 조금 흔들렸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짐작했다. 그날 ADIT와 EA는 나를 위해 많은 옷과 향수, 보석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ADIT와 EA는 나를 방 안으로 데려가서 잠갔습니다. 이제 봉쇄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나는 중독자와 함께 투옥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나에게 말을 중단했습니다. 나는 전화나 컴퓨터에 접근할 수 없었고 외부 세계와 어떤 접촉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거의 일주일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석방된 순간 내 몸이 나를 지탱하지 못했고 너무 약하고 피곤했습니다. 이번에는 이것이 심각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의 지지를 받지 못했어요. 마이 인척 델리에 살았고 우리는 뭄바이에 있었는데 갈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나는 전화기를 들고 즉시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했습니다. 엄마는 남편이 너를 정말 사랑하고 운이 좋다며 웃었다. 그리고 내가 더 이야기하려고 했을 때 그녀는 나에게 이런 일은 부모나 어른들과 의논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모르나요? 산스카? 봉쇄는 매우 흔한 일이 되었고 내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 심지어 시댁 식구들과도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모두 허사였습니다. 그들은 봉쇄 조치를 심각하지 않은 일로 여겼습니다. 그것은 모두 남편의 사랑과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봉쇄 조치를 심각한 문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두 남편의 사랑과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아내이고 아내의 책임은 남편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착하고 다정한 남편, 그 사람은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당신을 혼자 둘 수 없어요. 나는 몇 번 시도하고 매번 희망을 잃은 후에 부모님과 대화를 중단했습니다. 그러다가 임신을 하게 되었지만 ADIT와 EA는 더 많은 휴가를 받기 시작했고 휴가를 떠날 때마다 폐쇄 조치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 집의 나머지 부분이 어떤지 잊어버렸어요. 내 시간의 대부분은 침실에서 사랑을 나누며 보냈습니다. 사기도 자신감도 너무 떨어져서 살고 싶지 않았고 너무 피곤해서 숨조차 쉴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임신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나는 이것에 대해 매우 기뻤습니다. 적어도 봉쇄는 멈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ADIT와 EA는 이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아이를 없애라. 나는 누구도 당신과 나 사이에 끼어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항의했지만 아디티아는 내가 한 말을 한마디도 듣지 못한 것 같았다.
어느 날 나는 매우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ADIT와 EA는 저를 가정의에게 데려갔고 그 의사는 저에게 약을 주었습니다. ADIT와 EA는 내가 투병 중이던 며칠 동안 나를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는 그냥 거기에 있었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화장실에 갔을 때 나는 출혈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곧바로 산부인과에 갔더니 의사가 낙태할 수 있는 피임약이나 약은 없나요? 라고 물었다. 당신은 낙태를 했습니다. 내 세상이 흔들렸다. 남편이 방금 우리 아기를 죽였습니다. 그는 해열제를 낙태약으로 대체했습니다. 내 친구가 천사처럼 나타났어요. 저는 이 트라우마를 감당할 수 없었고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학교 친구 중 한 명인 RENA를 만났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반응하여 경찰을 만나라고 말했습니다. 동네 경찰서에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했더니 그들은 당신 남편이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다행이에요. 적어도 그 사람은 당신을 속이고 있지는 않아요. 나는 조사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조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구하러 왔습니다. 이 일에 어떻게 나를 도울 수 있는지 말해주세요. 검사관은 그 사람이 당신을 때리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 싸울 때도 있어요. 그러자 검사관은 여기에는 가정폭력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는 ADIT와 EA를 역으로 불렀습니다. ADIT와 EA가 나에게 왜 여기에 왔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나한테 말했어야지. 나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말을 전혀 듣지 않았고 심지어 나에게 말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했나요? 검사관은 ADIT와 EA를 약간 위협했습니다. ADIT와 EA는 검사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아내, 나의 생명 당신 사업은 어때요? 나는 아내를 구타하거나 부자연스러운 성관계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무슨 죄로 기소할 겁니까? ADIT와 EA는 내 손을 잡고 떠났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긴 주말이 다가와서 4일 동안 봉쇄되었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불안했어요. 나는 이 모든 것에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내 아이를 죽인 것은 나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충분합니다. 한 번은 ADIT와 EA가 음식을 사러 갔을 때 그가 문을 잠그려고 했고 나는 지갑만 들고 도망갔습니다. 마침내 나는 감옥에서 탈출했다. 나는 먼저 레나의 집으로 곧장 갔다. 부모님께 전화했더니 돌아가라고 하더군요. 가르키 이자트 휴마리 나크 그리고 그 모든 것. 나는 이것이 그들 중 누구와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RENA의 친구가 IT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방갈로르로 곧장 가서 거기에 합류했습니다. 나는 지금 끔찍한 과거의 흔적 하나 없이 잘 지내고 있다. 나는 법, 사회, 결혼에 대한 믿음을 잃었고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부모님이나 뭄바이 출신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습니다. 내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서로 이혼한 것은 아니지만 심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가정폭력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이혼 근거를 놓고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혼이 쉬울 것입니다. 나는 ADIT와 EA로부터 위자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단지 자유롭고 싶다.